다음으로는 뭐 뉴럴 아키텍처에서 제일 뭐 음, 다양하게 사용되는 음, 그 서치 방법인데 음, 위에서는 사실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음, 강화학습, 그다음에 진화 알고리즘, 어, 그다음에 원샷, 베이지안 오프티마이제이션, 랜덤 서치 어,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설명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는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과 랜덤 서치는 빠졌습니다. 왜? 모르겠습니다. 어, 그냥 뺐다? 여기서는 어, 네, 여기 페이퍼에서는 아예 없다? 이제 이 RL이랑 어, 강화학습이랑 진화 알고리즘이랑 어, 원샷 나스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요. 아마 그 이유는 랜덤 서치는 뭐 사실 말할 것도 없이 다 아는 얘기니까. 네, 랜덤으로 서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어, 베이지안 오프티마이제이션은 또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낫으로 가면은 그 성능도 떨어지고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베이지안으로 가면. 베이지안은 서치 스페이스가 자체가 좀 작을 경우에 좋고, 커지면은 안 좋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아예 언급을 안 했나 보군. 그렇죠. 그리고 음, 워낙에 또 전혀 다른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음. 그래, 요거 세 뭐 개만 뭐 설명하면 되겠네. 네, 3개만 보겠습니다. 음, 강화학습은 제일 뭐 처음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음, 사용되었던 아주 전통적인 음, 방법이고요. 음, 기본적으로 구성은 음, 먼저 RNN 같은 것들이 하나가 생깁니다. 음, RNN 같은 게 하나 있어서 RNN이 아웃풋으로 음, 이런 넘버 오브 필터 같은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음, 제한을 합니다. 음, 제한이죠. 제한이 되고 나면은 그 제한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요. 제일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음, RNN이 먼저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제한을 하게 되고 그 음. 제한된 모델을 학습을 시켜봅니다. 그러니까 RNN 컨트롤러니까 제어를 한다. RNN이 네, RNN이 뭘 제어해요?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이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제어를 한다. 그러니까 제어를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제한을 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제한, 리미테이션? 제한이요. 프로포즈? 네, 프로포즈합니다. 어, 어떻게? 그냥 RNN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숫자로. 숫자로. 네. 어, 숫자로 나온다. 네. RNN 아웃풋이 나오고 어, 그것을 그 RNN 컨트롤러가 제안한 그 일종의 그 후보를 가지고 음, 실제로 뉴럴 아키텍처를 만듭니다. 뉴럴 아키텍처를 만든다. 그리고 그걸로 학습을 시켜보죠. 학습을 시켜본다. 예. 그리고 학습시켰을 때 정확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음, 그 정확도가 강화학습의 그 리워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음, 그리고요. 그러면은 그 리워드를 기반으로 또 RNN 컨트롤러가 음, 이제 또 학습을 하죠. 음, 그러면은 이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합니다. 음. 이 페이퍼에는 러프하게 나왔어요? 설명이? 왼쪽처럼? 그렇죠. 여기 원본 페이퍼를 봐야지 알 수 있고, 음, 여기서 나온 설명은 음,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음, 끝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 16, 17, 저기 16인가? 네, 그러니까 reinforcement learning 개념을 약 설명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 보지. 음, 네, 음. 그 다음에 17번이 요 그림이고, 그 네, 다음에 오른쪽 거는 그냥 갖고 온 거고, 2017년 그림 갖고 온 거고, 네. 그, RNN 컨트롤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 RNN 컨트롤러가 2017년에 이미 제안이 됐던 부분인 거네요. 네, 그래서 얘가 그 RNN 타고 쭉 가면은 위쪽에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고 걔가 이제 세팅을 해준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리인포스먼트 러닝과 같이 강화 학습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게 만든다. 네. 예, 그게 끝이죠. 이 부분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죠.
얘가 아키텍처를 생성해서 학습을 시켜서 정확도를 뽑고 어. 그 정확도를 가지고 학습을 하니까 어. 말하자면 RNN이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음. 자기가 스스로 학습해야 될 데이터를 음. 만드는 거죠. RNN이 학습 데이터가 없으니까 음. RNN을 맨 처음에 이니셜하게 두고 음. 아무렇게나 아키텍처를 만들어 봐 한 다음에 애큐러시를 만들어서 음. 그제서야 그거를 음. 라벨처럼 만들어서 음. 이제 정확도를 높이도록 음. 학습을 시키죠. 음. 그런 식이라서 강화학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 강학습을 써서 이렇게 나스에 적용한 그런 메커니즘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뉴럴 음. 아키텍처 서치인데요. 네. 어프로치 자체는 강화학습이랑 비슷합니다. 음. 제안을 하고 실제로 해보고 음. 그 중에서 정확도를 높인다라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음. 다만 이제 진화 알고리즘이니까 진화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그래서 진화할까? 포퓰레이션이라는 음. 게 등장을 해서 여러 개의 후보들을 음. 이제 후보들을 만들어 놓고 음. 전부 다 이걸 학습을 시켜 봅니다. 음. 그래서 그 포퓰레이션을 업데이트하고 거기서 이제 실제로 이볼루셔너리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이제 뮤테이션이죠. 원래 그 진화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방법은 음. 뭐 이쪽에 뭐 커넥션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이런 돌연변이 같이 파생 모델들을 만들고 음. 그거를 실제로 테스트를 해봅니다. 음. 그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된 결과를 가지고 그 중에서 성능이 안 좋았던 것들은 죽이고 성능이 좋았던 것들은 이제 다 돌연변이를 해가지고 파생 모델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음. 이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다음 세대로 간다 이거지. 네, 좋은 그게 이제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죠. 음. 그렇게 쭉 진행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느 정확도에 도달을 하거나 몇 음. 번 진화를 반복을 했으면은 음. 라스트 포퓰레이션이 나와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모델이 음. 이제 최종 모델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음. 네. 그래서 변형은 보통 굉장히 작은 수준의 변화, 커넥션을 하나를 새로 만들거나 음. 지우거나 음. 아니면 그 아까 블럭이 있었죠, 셀. 음. 셀이 갑자기 뭐 다른 걸로 바뀌거나 오퍼레이션이 바뀌거나 음. 수정, 추가, 삭제입니다. 음. 이런 것들을 해서 변형을 계속 만들어내고 음. 그 중에서 계속 그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을 다 죽임으로써 음. 점점 발전을 해나가는 그런 음.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음. 그다음요. 그래서 강화학습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학습을 시키기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음. 이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학습한다는 거는 그 컨트롤러죠. 뉴럴 아키텍처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은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음.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할 데이터를 만들려면은 직접 테스트를 해보는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강화학습이든 뭐 진화 알고리즘이든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서 내 스스로가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이 원샷 나스 혹은 이제 그레디언트 기반 미분 가능한 나스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트가 제일 성공을 했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기존에는 뭐 GPU 몇백 개를 써서 몇십 일 동안 학습을 시켰다 이런 페이퍼들도 많이 있었는데 다트는 뭐 GPU 뭐 4개를 써서 하루 동안 학습시키면 되더라. 그래서 굉장히 간소화된 그런 나스가 되었는데요. 전혀 다른 그 어프로치를 사용을 합니다. 먼저 슈퍼 네트워크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셀들이 0, 1, 2, 3이 다 셀들입니다. 셀 안에는 어떤 뭐 컨볼루전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런데 이 셀들을 연결을 하는 방법이 여기 나오는 뭐 컨볼루전을 할 것이냐,
풀링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0123이 아까 제가 실수했는데 0123이 연산이 아니고 일종의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0번 이니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컨볼루션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MB 컨볼루션을 할 수도 있고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을 할 수도 있고 풀링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음,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하나의 슈퍼넷을 만듭니다. 네. 그 얘들은 다 더하는 거죠. 컨볼루션도 하고 풀링도 하고 그냥 그대로도 있고 다 그런 걸 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서 다 더해서 첫 번째 또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고 첫 번째 그 인풋 벡터가 1번 벡터가 되고 2번 벡터가 되고 3번 벡터가 되고 다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점점점 학습을 하는데 여기 각각의 그 경로에 가중치가 있습니다. 웨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티드 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할 때 이 웨이트도 러너블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도 학습을 하고 이 안에 있는 컨볼루전 네트워크 자체도 학습을 하고 투 트랙으로 둘 다 학습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하나의 그 경로만이 웨이트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그게 이 C2번 샘플 1 엣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 그 엣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학습된 결과 중에서 제일 웨이트가 높은 값만 남기면은 그것이 최종 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다트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에 있는 그 컨볼루전 네트워크 이런 경로 자체도 학습을 하면서 그 위에 있는 웨이트도 같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디퍼런셔블 미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기존 방식은 처음 이제 테스트 한번 딱 하고 나면은 그 아키텍처는 버려지죠. 강화 학습도 그렇고 진화 알고리즘도 그렇고 한 가지 그 어떤 후보가 프로포즈가 되고 나서 그걸 테스트를 하고 나서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은 아키텍처는 버립니다. 내부에 학습했던 파라미터들도 다 버립니다.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포인트였는데 다트 같은 경우에는 버리지 않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학습을 하고 나면은 그 웨이트, 경로상에 존재하던 그 컨버전 안에 있는 값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번 웨이트에서 선택이 안 되면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 프리즈 된 상태로 가만히 있고 또 웨이트에서 또 선택이 되면은 걔가 다시 또 학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효율성이 개선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 라고 하는 또 관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두 가지 서로 다른 오퍼레이션이 서로 함께 사용되었을 때만 최고의 성능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오퍼레이션들이 선택될 때마다 따로따로 선택이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개의 오퍼레이터가 서로 시너지를 내야지 뭐 성능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잘 할 수가 없고 또 초기에 선택되었던 파라미터들이 거의 마지막까지 살아남더라 뭐 이런 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니셜 랜덤 베리어블에 조금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의문도 있고 그래서 안 좋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적어도 효율적이다라는 것 하나만큼은 반박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 다트 설명이잖아, 이거는.
지금 네, 설명한 건. 네, 다츠 설명인데 지금 우리는 이런 서치 메서드들을 네,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에는 어떻게 적용을 했나. 네, 그게 중요하거든. 지금 네. 다츠라고 하는 애를 통해 가지고 트랜스포머에는 어떻게 how to 어떻게 어플라이 했냐. 그 방식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페이퍼에. 이제부터 다양한 사례가 등장을 하죠. 다양한 사례. 어, 어. 네, 여기 맨 처음에 보셨던 음, 음. 40가지가 있습니다. 아, 지금 오늘은 그러면 요 전까지만 얘기한 거지? 그러면. 네, 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음. 여기 뭐 다트 컨포머 이런 것들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나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잖아. 이 부분이 네, 이제 포커스고 더 얘기를 할 부분이거든. 네, 지금까지는 그냥 백그라운드 얘기한 거고, 네,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 얘기를 잘 했고요. 그러면은 준비한 건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고, 넥스트는 이제 실제로 스페시픽하게, 네, 뭐, 바닐라 트랜스포머스부터 시작을 음, 해보겠습니다. 아, 바닐라, 좋아요. 바닐라, 버트, 그다음 퓨전 트랜스포머 네, 관련해서. 근데 여기 뭐 GPT 모델에 대한 나스는 없나 봐요? 그런가 봅니다. 근데 궁금할 것 같아. 혹시 진짜 없나? 왜 없지? 뭐 이런 거. 왜 GPT 관련 부분은 얘기가 없지? 요즘 GPT가 잘 나가잖아. 요즘 잘 나가는 GPT는 학습 한 번 시키는데 억 단위가 필요한데 거기다가 나스 서치까지 하겠다 하면은 서치 한 번 하는데 억인데 그거를 아니, 몇십 번을 돌려야 되거든요. 아니, 서치를 전체 돌리기 전에 그거를 미리 좀 이렇게 파악해 주는 게 나스의 그 목표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걸 다 돌리지 않고도 다 이런 돌리지는 구성으로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몇 번은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풀로 예를 들면은 목표까지 가는 데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게 돌리는데 며칠이 걸리는데 이 네. 나스나 서치를 이게 지금 사용하는 이유는 한 몇 시간 돌려고 몇 시간 돌리고 목표를 알고 그 다음에 절로 가면은 가장 그래도 어느 정도 이펙티브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긴 하죠. 음, 음, 음. 근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버트도 있고 지금 비전 트랜스포머나 다른 것도 있는데 왜 GPT는 없을까라는 궁금한 게 또 있네요. 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여기 페이퍼에서 서치를 해놓은 것들을 보면은 GPT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이하네. 왜 없을까? 그러니까 GPT에 설명은 했잖아. 네, GPT 설명은 했는데 GPT에 관련된 거는 아예 없었나 보나 지금까지는 네, 그런 연구가 없었나 보네요. 네. 어, GPT를 위한 나스 연구는 없었었다.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퀘스천이 될 수도 있겠다. 왜 GPT-4, 나스4 GPT의 부분이 없을까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거죠? 네, 오케이. 오늘 유익했어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